안녕하세요. 동안 잘 지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믿음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혹시 여러분들 페이스 투 페이스로 면대면으로 만날 때 믿음에 관한 질문이 있으면 한번 저에게 질문해도 좋습니다. 뭐 이거 코딩 질문뿐만 아니라 신앙에 관한 것도 질문해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 일찍이 제가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요. 요한복음 8장 31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8장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는 대학 졸업 후에 유학 가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근데 대학생 때 이 말씀이 늘 이렇게 학교에 이렇게 저희들에게 우리가 Why Not Change the World 보듯이 이 말씀이 늘 저한테 이렇게 보였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부분만 앞에 부분은 모르고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 말씀을 이렇게 늘 접했는데 그 뜻을 잘 몰랐죠. 그리고 내가 짐작하기에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우리가 자유로워지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일부분 사실이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DS를 가르치면서 강의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전공 처음 시작을 하면서 이 DS를 배우는데 DS 과목을 정말 열심히 이렇게 코딩 연습을 하고 나면 정말 이 코딩에서 자유롭게 되고 이 전공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될 거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S에서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이제 자신감을 갖게 되잖아요. 그럼 정말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컴퓨터 엔지니어링에서 두려울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코딩 하는 게 코어 핵심 과목이거든요.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 배우고, 처음에 여러분들 C 배우고, 그 다음에 데이터 스트럭처 배우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 코어 핵심 과목들을 이렇게 잘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두려울 게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C++를 잘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언어에 대해서 두려울 게 없어요.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C++ 잘하는 사람은 금방 파이썬 잘할 수 있고요. 금방 자바 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언어들도 물론 여러분들 쉽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언어들 열심히 공부할 생각 하지 마시고요. 이번 학기에는 집중적으로 C++로 자바 데이터 스트럭처 공부하는 거기에 한번 초점을 맞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유로워집니다. 다른 언어에 대해서 다 자유로워져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학문에, 코딩에서, 전산에서, 컴퓨터 엔지니어링에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자신감 있게 자유롭게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인생에서도 정말 그런 진리가 있더라고요. 그 진리를 알면 우리가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자유롭지 못한 거 체험해봤잖아요. 집에 머물고 인터넷 강의로 여러분들 학습하고 있는데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얼굴 대 얼굴을 대하고 자유롭게 왕래하고 하면은 그러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진리가 바로 그겁니다.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되는데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에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고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면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자유로워집니다. 우리 영혼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러한 기쁨을 여러분들이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DS를 여러분들 가르치면서 이 코딩에서 기쁨을 얻듯이 이 인생에 정말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삶의 기쁨,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거든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모든 면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면 좋겠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페이스 투 페이스, 면대면으로 이렇게 함께 가르치며 이렇게 배우는 그러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청년들 열심히 하고 있사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를 배워 열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을 연습하며 또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알아 저희들 인생이 자유롭고 우리 영혼이 자유로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참 기쁨을 얻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어서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럼 퍼포먼스 어널리시스 오늘 타픽을 공부하는데, 퍼포먼스 어널리시스를 하기 전에 왜 우리가 이런 것을 해야 하는지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코딩하죠.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여기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펙을 맞춰야 되죠. 스펙을.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짰으면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작동해야죠. 그 다음에 다큐멘테이션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코드 짜고 코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다큐멘테이션 잘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effective, 효과적으로 그게 실행되어야 되죠. 그 다음에 코드가 readable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코드는 내가 짠 거는 내가 이렇게 그래도 쉽게 읽어볼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 보고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면 그 코딩을 여러분들이 계속 maintain, 유지 관리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처음에 회사에 입사하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새로운 코드를 이렇게 개발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미 개발해 놓은 것을 이렇게 개선한다든가 또 버그를 픽스한다든가 뭐 그런 일들을 주로 처음에 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경험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렇게 투입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미 오픈 소스로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오픈되어 있는 그러한 소스 코드를 가져다가 또 다시 개선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빌리티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거를 또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프로그램 짜실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 있을까요? 이 뒷부분에 나오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뭘까요? 스페이스입니다. 스페이스. 스토리지. effectively. use, 그러니까는 메모리나, 여기서 얘기하는 건 메모리나 디스크 스페이스, 뭐, DB 같은 거, 하드 디스크 스페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모리나 스토리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스페이스. 그래서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라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컴플렉시티. The space complexity of a program is the amount of memory that it needs to run completion.
프로그램이 완전하게 돌아갈 때 그 메모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또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타임입니다. 타임. 그러니까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시간을 걸려서 이게 프로그램이 돌아가야죠. 너무 오래 걸리고 뭐 그러면은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run timely. 그래서 타임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하고 타임, 컴플렉시티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코딩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기본이고요. 요거는 기본이고 이거가 늘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늘 문제가 돼요. 이 스페이스하고 타임 중에 어떤 것이 제일 문제가 될까요? 코딩을 별로 안 하는 사람들은 이 스페이스가 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컴퓨터를 새로 사면 하드디스크 용량이 많죠. 디스크 용량이 많은데 근데 뭐 언젠가는 그게 다 필되죠. 이렇게 다 채워지죠. 그러니까는 그런 게 문제인데 이 코딩하는 사람들은 늘 문제가 타임입니다. 타임. 이 타임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알고리즘을 또 배우죠. 대부분. 물론 스토리지도 물론 문제가 될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이 타임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가격도 이 타임에 따라서 이 가격이 많이 변하거든요. 스페이스. 디스크 스페이스는 좀 타임에 비해서 쌉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를 깨닫게 되거든요. 이런 연습 문제도 우리가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스페이스 컴플렉시티하고 타임 컴플렉시티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입할 겁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스페이스 컴플렉시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고 그 다음에 타임 컴플렉시티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비디오가 너무 크게 나오네. 그죠? 좀 줄이는 게. 이것도 너무 큰 것 같아요. 스페이스 컴플렉시티, fixed space requirement가 있고 또 variable space requirement가 있습니다. 이렇게 fixed space, constant로 정해져 있는 스페이스가 있고요. 언제나 필요한 스페이스가 있죠. 여기 simple or fixed size variable들은 정해진 꼭 필요한 스페이스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variable space requirement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스턴스, i에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이죠. P는 프로그램이고 S는 스페이스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fixed size가 아니고 프로그램을 런하면서 엑스트라로 필요한 그런 스페이스를 얘기합니다. 그런 걸 저렇게 S, P of I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스페이스, 프로그램의 스페이스의 total requirement는 어떤 constant space 플러스 그 다음에 어떤 instance 때문에 생기는 프로그램의 인스턴스 때문에 생기는 스페이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요거죠. 관심을 가져야 할 거는 컨스탄트는 다른 프로그램도 똑같거든요. 우리가 두 사람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짰다고 그래봐요. 뭐 이렇게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프로그램 세 개를 짰는데 이 세 개의 똑같은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을 비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가 그것을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를 따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 개 다 콘스탄트가 똑같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무시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돌릴 때 런타임에 이렇게 스페이스가 얼만큼 필요한지를 찾아보는 비교해보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썸을 하는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를 썸하는 리스트의 크기는 n개고요. 그걸 썸해보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메모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필요한 메모리 말고요. 엑스트라로 이 프로그램을 돌릴 때 필요한 메모리 그러니까 어레이가 있고요. 어레이는 이미 저장되어 있겠죠, 어디에? 그리고 이 저장된 어레이가 지금 n개다. 리스트가 n개다. 그러니까 이거는 더 메모리가 필요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 이 total
토탈도 이미 이 베리어블이 이미 스테릭하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int i도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루프로 돌린다 그래서 메모리가 더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total 이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sum이라는 프로그램이 n 가지고 이렇게 돌릴 때 n개 엘리멘트를 가지고 sum을 낼 때 필요한 메모리, 엑스트라로 필요한 메모리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다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안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안 그런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rsum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recursive sum이에요. recursive sum. 그래서 이 펑션을 이제 불러주면 이거는 똑같죠. 여기 리스트나 n이나 이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if any true면 recursive sum을 다시 부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n이 제로이면 이쪽으로 오죠. false이니까. C에서는 C나 C++에서는 0이면 false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외 다른 모든 수는 다 true입니다. 그러니까 0이 될 때까지 이렇게 요거를 돌리라는 거죠. 0이 될 때까지. 그래서 recursive 펑션은 다시 부릅니다. n이 점점 작아지죠. n이 점점 작은 n으로 n이 만약에 여기 10이라 그러면 요거 한 번 돌 때마다 그 다음에 9, 8 뭐 이렇게 해서 0이 될 때까지 n-1 0이 여기 다시 여기서 0이 들어올 때까지 하는 거죠. 0이 들어오면 여기 0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와서 그 함수가 끝납니다. 그리고 다시 그동안 안 한 것들, 이거 안 한 거 아니에요. 다시 되돌아가면서 스택에서 그 자료를 갖고 와서 펑션 안 끝난, 전에 펑션 스테러스가 다 스택에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메인 스택에. 그럼 그 스택에 저장된 경우가 다 하나씩 리턴 되면서 리커시브하게 다시 돌아가야죠. 그런데 제가 여기 프로그램 2개 이렇게 해놨네요. 왜 해놨을까요? 어느 프로그램이 맞습니까? 왼쪽 게 맞습니까? 오른쪽 게 맞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5에서 0까지 더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1까지겠죠, 물론. 이게 다 더한 값을 이렇게 리턴 하려고 그러는 펑션입니다. 그럼 어떤 게 맞을까요? 이거 이렇게 딱 보면은 이거 틀렸죠? 리스트 오브 n은 없죠. 요거 리스트가 뭐예요? 0서부터 n-1까지 돌아가야 되니까 만약에 여기 리스트 n을 액세스 하려고 그러면 이거 여기서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프로그램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여주려고 여기다가 조심하라고 하려고 제가 이 옆에 프로그램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씩 작아가면서 이렇게 애딩을 하죠. recursive sum을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엑스트라로 필요한 게 뭘까요? 메모리, 그러니까 스페이스가 더 필요한 게, 메모리가 더 아까 메모리를 이터레이티브하게 계산하는 거하고 여기에서는 메모리가 더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더 필요한 게 뭔가요? 만약에 여기에 10이 들어왔다 그래봐요. 10이 여기 들어오면은 n-1 해갖고 9 된 상태에서 여기서 다시 이 펑션을 부르죠. 그래서 여기가 9이 들어오죠. 9이.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9을 부를 때 여기 펑션 컬을 리커시브 컬을 부를 때 맨 처음에 여기 현재 n은 뭐예요? n은 10이죠. 10이 들어와서 여기 9 돼서 9 부른 거 아니에요. 그 n이 10인 경우에
그게 스택으로 갑니다. 스택으로 저장이 돼야 돼요. 근데 스택에 저장되는 게 뭐일까요? 여기서 n이 10, 이 상태가 스택으로 갑니다. n이 저장이 되고요. 또 뭐가 저장이 될까요? 이 리스트도 파라미터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있죠. n 다시 리커시브에서 이 펑션으로 되돌아오기 위해서 n equal 10인 경우로 되돌아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뭘까요? n equal 10 물론 n은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요 리스트 또 리스트 애드레스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거는 지금 이쪽으로 되돌아와야죠. 요 펑션 끝난 다음에 이쪽으로 되돌아오는 리턴 애드레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요 파라미터하고 다 빨간 건 색으로 하니까 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는 요 파라미터를 저장하고 있어야 되고 n이 10인 경우 그 다음에 또 리스트 리턴 애드레스 어레이의 첫 번째 애드레스 그 다음에 이 펑션에 여기를 수행해야 된다. 그 execution 할 포인터 프로그램 카운터 애드레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필요하죠. 그것을 제가 여기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n이 필요하고요. n 값. 그 다음에 리스트 애드레스의 첫 번째 엘리멘트 애드레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 애드레스. 요 프로그램 카운트 여기를 리턴 값하고 요거를 더하는 거기부터 다시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리턴 해야 되니까 요 애드레스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solid2b 시스템이라면은 이게 4바이트, 4바이트, 인티저니까 4바이트.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바이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되고요. 여기 12바이트가 필요하고요. 예. 참. 근데 이게 한번 리턴해, 그러니까 스택에 여기 10이라 그러면 10이 들어왔다 그러면 n이 10일 때 계산하는 펑션이 스택에 저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한 번이고요. 또 n이 9일 때도 저장이 돼야 되거든요. n이 9일 때. 그래서 n이 8일 때, n이 1일 때도 저장이 돼야죠. 그러니까는 이게 뭐예요? n 값 12 곱하기 n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저장이 됩니다. 이게 뭐 밀리언이 된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이 n 값이 변하니까 커지면 그거의 12배로 이렇게 스택 스페이스가 필요합니다. 이게 다 시스템 스택 스페이스에 저장되는 겁니다. 상당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커전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짤 때는 그 스택을 얼마나 우리가 필요로 할지 좀 예상을 해보고 프로그램을 짜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스페이스 컴플렉시티고요. 우리가 컨선 하는 거는요, 타임 컴플렉시티입니다. 타임 컴플렉시티. 이 타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스트럭처 끝난 다음에 알고리즘 배웁니다. 타임 컴플렉시티 때문에.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하는 그리고 다음 레슨에 나오는 이 퍼포먼스 애널리시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잘 배우고 다음 클래스에 알고리즘 가야 여러분들이 그 알고리즘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거기 알고리즘 가면 맨날 이거 계산하는 그러한 예제를 많이 해보게 됩니다. 이 타임 컴플렉시티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요. 컴파일 타임하고요. 실행 시간입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시간, T of N. 여기서 N은 데이터가 N개 있을 때 걸리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프로그램에서 데이터가 N개일 때 실행되는 시간. 그러니까는 이 프로그램은 요 N에 따라서 데이터의 N 양에 따라서 시간이 결정이 되겠죠. 그럼 function of n이라는 뜻입니다. 이 time은 function of n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function of x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것처럼
타임 t는 function of n이 되는 겁니다. n의 펑션이 되는 겁니다. 이 타임은.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컴파일 타임은 컨스탄트 타임이니까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실행 시간을 얘기하는데요. 만약 여기 실행 시간입니다. n에 따라서 실행, n은 다 똑같죠. n에 따라서 실행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다. 근데 이 실행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한 펑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일일이 계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겁니다. 오퍼레이션이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뭐 곱하기 시간이 다르고 플러스 시간이 다르고, 뭐 오퍼레이션마다 어떤 함수의 시간이 다 다른데 이걸 어떻게 다 계산해서 서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생각해낸 거는 그런 시간 다 계산할 필요 없다.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스텝이다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스텝. 그 스텝 카운트. 이거 계산하는 거 일일이 다 우리가 비교할 수 없다. 컴퓨터마다 다 다르잖아요, 또. 걸리는 시간이.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 하나를 놓고, 이 프로그램이 뭐 슈퍼컴퓨터에서 돌리면 빠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노트북에서 돌리면 느릴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비교합니까? 그런 비교 우리 하지 말자. 우리는 단순히 이 스텝만 카운트 해보겠다는 거예요. 스텝만. 그럼 상대적인 비교가 된다는 거죠. 기계에 관계없이 뭐 누가 이렇게 빠르고 느리고 이렇게 어떤 컴퓨터가 퍼포먼스가 좋다 나쁘다를 인디펜던트하게 해보자는 거예요. 하드웨어의 인디펜던트. 그렇게 해서 생각해낸 게 스텝 카운트입니다. 스텝. 그러니까 요거나 그냥 한 스텝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거나 말거나 이게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토픽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스텝은 어떤 겁니까? 라고 먼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스텝. 아까 이제 이것도 한 스텝이고, 이것도 한 스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스텝 카운트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연습해보는 겁니다. 간단한 것부터. 여기 그 프로그램 안에 이 스텝이 리스트의 개수가 n일 때 얼마냐는 거예요. 몇 번이나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겠냐는 거예요. 우선 요거 float total equal 1 여기 one 스텝이죠. 그 다음에 return total 이거 뭐 one 스텝이죠. 그러니까 one step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스텝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 for loop니까 0부터 여기 n이 되기 직전까지 돌아가죠. 그러니까 0부터 n-1까지 돌아가죠. 그러니까 1서부터 돌아간다 그러면 n까지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n번이 for loop는 n번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n번째 다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체크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n보다 여기 i가 0서부터 시작했으니까는 n보다 작은지 큰지. 근데 다 n번 돌린 다음에 n-1까지 간 다음에 i가 다시 증가하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체크할 거 아니에요. 마지막 루프 체크. 그러니까 한 번 더 돌아가죠. 그래서 이 for statement는 실제 돌아가는 거는 n 플러스 1번 돌아갑니다. 그죠? 약간 생각해야죠. 근데 이 토탈은 몇 번 돌아갈까요? 이 라인. 당연히 n번만 돌아가겠죠. n번만. 0부터 n-1까지. 혹은 1부터 n까지. 요렇게만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n번 돌아가는 건 n번. 이해가 갔죠? 이건 n번 돌아가는. 그 다음 예제 한번 해볼까요?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요거는 몇 번 들어갈 거예요? 요거가 이제 여기 n이 들어왔어요. 요 n은 예를 들어서 10이라 그러면 여기 n이 10이 들어왔다. 그러면 요 n은 몇 번 돌아갈까요? n은 언제까지 돌아가요? 0서부터 이렇게 계속 줄어들겠죠? 10, 9, 8, 그래서 1, 0까지 돌아가겠죠? 0을 체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것도 역시 11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n 플러스 1번 돌아갑니다. 요거는 몇 번 돌아갈까요? 그거는 한 번 돌아가겠죠. 물론 그게 한 번.
그 다음 거 n은 n 플러스 1 이해하셨죠? 그 대신 요 안에 거는 당연히 n번만 돌아가겠죠. 그 다음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연습하기 전에 조금 아까 우리 한 거 썸하고 리커시브 썸을 비교합니다. 앞에 거 썸은 이터레이티브 한 거는 2n 플러스 3 번 이렇게 스텝이 있고요. 요거는 대신 스텝이 한 번 작아요. 그죠? 스텝이 더 작아요. 그러니까는 t 이터레이티브의 경우는 t 이터레이티브의 경우가 시간 타임 컴플렉스가 더 크고 요거는 더 작다는 거죠. 더 빠르다.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스텝을 실제로 카운트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프로그램이 복잡해지면 이거를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또 우리가 추구할 겁니다. 우선 스텝 카운트가 이런 것이다. 그리고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 약간 좀 복잡하네요. 한번 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여기 for loop가 나와 있어요. 여기 for loop. 몇 번 들어가죠? 아까 우리 해봤죠? for loop. 그러니까는 rows. 요만큼에다가 마지막 체크하는 거 플러스 1만큼 들어가겠죠? 요거 밑에 거는요. 요것도 마찬가지죠. columns 플러스 1만큼 돌아가겠죠? 근데 여기다 곱하기를 해야 되겠죠? 앞에 rows. 이게 for loop가 두 개니까. 그 다음에 이 맨 안에 있는 요 계산하는 실제는 요거 1만 빼고 서로 곱하면 되겠죠. row 플러스 1, 그 다음에는 column 플러스 1에다가 요 마지막 체킹하는 거는 요거는 곱할 필요 없죠. 요거만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두 번째 for loop가 돌아가는 횟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여기 계산하는 거는 그 1을 빼놓고 서로 곱하면 되겠죠. 이 1을 빼놓고 요거는 체킹할 때 필요한 거니까 여기서 그 안에서는 체킹이 필요 없으니까 요거 n 컬럼스만 곱하면 당연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를 계산해 보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곱하기를 다 더하면 이렇게 여기 로우 곱하기 컬럼스가 두 번 있죠. 두 번 있고 그다음에 two rows 여기 로우하고 여기 two rows가 나오죠. 여기 로우를 여기 곱한 거를 two rows 하고 그 다음에 1 요거 1이 여기 있습니다. 다 더하면 스텝 카운트가 이렇게 됩니다. 예제를 제가 몇 개 만들어 봤어요. 여기서 스텝 카운트 먼저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exact number of times sum plus plus executed. 이 sum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스텝 카운트 계산해 보고요. 여기 sum equals 0 한번 실행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첫 번째 for loop는 n 곱하기 n times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equal이니까 이렇게 실행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for loop 나가기 위한 체킹이 한 번 또 있죠. 그 다음 거는 두 번째 for loop는 어떻게 될까요? i가 1일 때 한번 따져볼까요? i가 1일 때 j는 몇 번 돌아가나? 두 번째 for loop 여기가 1이면은 j는 1 그 다음에 그러니까 n이 1이라는 뜻입니다. n이 1일 경우 그러면 1 그래서 여기 이제 실행이 되죠. 그리고 다시 한번 체킹하는 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2가 첫 번째 n이 1일 때는 두 번 돌아갈 것 같아요. 두 번. 그리고 i가 n일 때는 몇 번 들어갈까요? 여기가 n이다. i가 n 곱하기 n이다. n일 때가 아니고 n 곱하기 n이다. 요 경우죠. 이제 마지막 여기까지 왔을 때 i가 n 곱하기 n까지 왔을 때 j 요 두 번째 for loop는 얼마나 돌아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n 곱하기 n 그러니까는 i부터 1서부터
n 곱하기 n까지 돌아가겠죠. 여기 n 곱하기 n까지 돌아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체킹하는 거가 돌아가겠죠. 그러면 썸은 얼마가 될까요? 썸. 여기가 이제 썸이 몇 번 돌아가는지 여기 답을 쓰려고 합니다. 썸 값이 바로 요 답이겠죠. 얼마겠습니까? 예, n일 때 n 곱하기 계속 더해가니까 n 곱하기 n이 되겠죠. 어서부터 1서부터 거기까지 쭉 더하면 이제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쵸? 요게 이제 여기에 답이죠. 맨 첫 번에 1일 때는 한 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n일 때는 n 곱하기 n번 들어가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코딩 실제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맞는지, 이 썸 값이 맞는지 한번 체킹 해보세요. 두 번째 샘플입니다. 이것도 비슷하게 계산해보면 됩니다. 요 i, 처음에는, 썸은 한 번이고, 여기 for loop는 n 플러스 1이겠죠? 여기 n까지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여기는, j는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j는, 여기가 i가 1일 때는, 1일 때 여기 1이고, 근데 j는, n번 들어가겠죠? n서부터 1까지. n번 돌아가고, 그 다음에 플러스 1. 요게, 그거죠. 그 다음에 맨 끝에는, i가 n일 때는, 여기 n입니다. 여기가 n. 그러면 n에서 n까지니까, 한 번이죠, 한 번. 한 번에다가 마지막 체킹 하는 거. 그것까지 더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 썸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여기, j 루프하고 같은 값이겠죠? 그리고 요 하나만 빼면, 1만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는, 사실상 여기는 n 플러스 n 마이너스 1. 이렇게 쭉 가고, 플러스 1. 요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요거의 합은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여기. 요 공식은 여러분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한 공식, 최소한. 1서부터 n까지 더하는 거죠. 계속해서. n까지 더하는 거는 2에 n 플러스 1이다. 이런 거,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sum equals 0. 물론, 여기 카운트가 1이겠죠? 스텝 카운트. 그 다음에 n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sum 플러스 하고요. 그 다음에 n을 2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n이 한 번 루프를 돌 때마다 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8 있다 그러면 8 나누기 2. n이 8입니다. 처음에. 그러면은 4. 그 다음에 4 나누기 2가 되겠죠. 2 나누기 2 하면 1이 되고요. 1 나누기 2 하면 0가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몇 번 돌아가느냐? 그러니까 3번 이거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요 카운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n을 계속 2로 나눌 때 n을 계속해서 k번 나눈다. 근데 그게 1이 되는 그때 k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n이 8이라 그러면 n이 k는 3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2로 계속해서 나누는데 2를 몇 번 나눠야 되느냐? n을 k번 나눠서 1이 나올 때 그 k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 k 값이 바로 sum의 값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계산하는 거는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요 k를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k는 여기
이렇게 돼서 2분의 k를 여기다 곱합니다. 곱하면 n equal 2의 k죠. 양쪽에다 로그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그 베이스 2를 취하면 좋습니다. 우리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항상 로그 베이스 2, 베이스 2의 그 로그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로그 2의 n equal 로그 2의 k승, 양변에 똑같이 로그를 취한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 로그 2의 n 있고요. 요 오른쪽은 여기 로그 2의 k승이잖아요. 그럼 요 지수는 항상 앞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요거는 k의 로그 2의 2가 됩니다. 그러면 로그 2의 2는 항상 1이죠. 로그 x의 x는 항상 1입니다. 1. 왜냐하면은 x의 1승은 요 x거든요. 그러니까는 로그 x의 x는 1이죠. 항상. 고등학교 때 로그 배운 거 생각나세요? 그래서 그러면 다 된 거죠. k는 뭐예요? 로그 2 of n입니다. 그래서 k는 로그 2 of n이에요. 우리가 여기 베이스를 생략, 미수라고 그러죠. 미수를 생략하면 무조건 베이스 2입니다. 디폴트로. 다른 데서는 안 그렇죠. 여러분과 나 사이에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 컴퓨터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에게는 여기서 항상 아무 얘기 없으면 항상 베이스 2가 기본입니다. 다시 질문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 스택 카운트 4 example입니다. 1서부터 10까지 더하는 거, 이 공식 대입하면 되겠죠? 2분의 n이 10이니까 10 플러스 1 뭐 이렇게 계산하면 55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이거는 그냥 공식이네요. 2분의 n 플러스 1 요거는 뭐예요? 두 번째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죠? 1 플러스 2 다 같으니까 32는 2의 몇 승이에요? 32는 5승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2의 여기 공식을 대입하면 2의 5 플러스 1, 6 마이너스 1. 그럼 얼마예요? 2의 5승이 32니까 2의 6승은 64. 64에서 1 빼니까 63. 이렇게 해보려는 겁니다. 뭐 이런 시리즈도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곧 뵙겠습니다.